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한중 정상회담 개최도 지금 가능한 겁니까?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G20 정상들이 다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면 한 김에 정상회담 또 할 것인가? 아하. 이것은 대통령실에서는 할 수도 있다. 할 가능성도 뭐 있다.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데 네. 근데 뭐 미리 약속된 것이 아니라서 과연 좀 넉넉한 시간을 두고 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가능성이 떨어지고 네. 소위 풀어사이드라고 불렸던 약식 회담 정도 네. 이 정도는 가능할까 아닐까 이 기로에 정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환담이나 뭐 조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회담까지는 좀 어려울 거다. 아직까지 네. 뭐 정한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잠깐 얘기하고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바이든하고 시진핑 두 사람 첫 정상 대면 어제 있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동안의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가 돼 왔잖아요. 근데 만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레드라인이 어딘지 알아보겠다. 그리고 핵심 이익이 뭔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이것을 알아보는 회담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만 문제가 가장 초미의 관심이었었는데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독립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만을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억압에 대한 이건 경고를 또 한편으로 한 겁니다. 근데 대신에 양쪽 다 서로 간에 뭐 신냉전으로 가지는 않겠다. 네. 이렇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갈등을 그래도 조금 완화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가 우리한테는 또 큰 관심사인데 미국은 중국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그렇게 주문을 했고 중국 측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그대의 의중을 몰라. 시진핑 그대의 의중을 몰라. 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의중 자체를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어제도 대통령 부인 행사는 불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영부인이 공동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뭐 정상적인 것도 이틀 연속했다는 네. 것도 좀 그렇고요. 일각에서는 외교적으로 결례 아니냐 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행사가 뭐 필수적인 참여 행사라기보다는 권고 프로그램의 성격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영부인분들 뭐 다른 일정 없으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정상의 그 영부인들 중에서 불참한 사람들도 한 반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뭐,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김건희 영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들렀던 헤브론 의료원에 뭐 한국인들의 그 후원 문의가 들어와서 네. 한 번 더 방문을 한다거나 또 환경운동가들을 만난다거나 발리 한국학교 방문을 한다거나 또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부인을 만난다거나 네. 뭐 나름의 행보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현업 언론 단체들이 대통령실이 MBC 기자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못하게 한 거 관련해서 뭐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김은혜 홍보수석 고발을 했네요. 네, 경찰의 직권남용 혐의로 네. 고발을 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발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MBC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재 이용과 공적 공간을 취재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 헌법상의 언론 자유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이에 이어서 이제 MBC 당사자 입장에서도 헌법 소원이라든지 헌법 소송을 또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법정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걸 차치하고 나도 계속해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네, 저 한편 이태원 12구 참사 여파는 어제 열린 국회 예결위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장관 사퇴 요구하는 게 폼나게 하려고 또는 우리 장관님 체면 유지하게 해주려고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단어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좋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네.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입니다. 입신양명의 기회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상민 장관은 폼나게 사표 이렇게 네. 얘기했던 부분. 또 정운천 의원이 확실하게 책임지면 나같이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논란이 네.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민 장관의 경우는 참사 직후부터 해서 네. 경찰 소방 인력을 배치한다고 효과가 날지 의문이다. 라는 발언부터 계속 좀 켜켜이 논란이 그러니까요. 쌓여왔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이 전국 참사 전국의 핵심은 이상민 장관이 사퇴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계속해서 그 무게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 정운천 의원도 예를 들어서 정운천 의원이 지금 사퇴를 하시면 뭐 나중에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했다면 그렇죠. 네. 말을 이렇게 네. 했었다면 네. 지금 이렇게 버텨가지고 영영 행안부 장관 한번 끝나면 영영 아무것도 못하실 수도 있다. 네. 근데 차라리 사퇴를 하시면 나중에 또 기회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으면 괜찮을 텐데 확실하게 책임지고 나오면 저와 같이 국회의원 또 되지 않겠느냐. 네. 이거는 정치 컨설팅을 갑자기 하는 그렇죠. 셈이거든요. 사실 정운천 의원 본인이 그 장관을 하면서 그때 미국산 쇠고기 개방 때문에 네. 한번 광우병. 폭력 예. 겪었다가 국회의원으로 재기를 하긴 했죠. 근데 그건 이제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이렇게 현재 참사 와중에 그것을 수습하는 와중에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느냐. 아하. 이런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또 한편 행안부가 이번 주 안에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출범을 하는데 TF 단장이 또 이상민 장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체계 대상이기보다는 네. 참사 수습의 주체다. 주책임을 네. 이제 지는 것보다는 수습하는 사람의 그렇죠. 주체가 된 거네요. 오히려 문체계 주체가 될 수도 있는 네. 단장을 역임을 하면서 네. 그렇다면은 글쎄요 뭐 이게 끝나고 나서 이상민 장관이 내 소임은 여기까지다라고 사퇴를 할 가능성이 전무하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경질 요구가 여론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상민 장관인데 범정부 단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이제 또 큰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촉각이 일각에서 곤두서는 것은 이걸 기회로 해서 네.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하면서 강조했었던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필요성을 봐라 이번 사태에서 행안부가 더 강한 통제를 해야 안전이 담보가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좀 경찰이라든지 이쪽에서 일선에서 또 장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글거리고 있는데 그게 더 커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좀 짚어볼 수 자, 있겠습니다. 일선 경찰이나 소방관들도 좀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 같아요. 네, 네. 소방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총 소속의 네. 소방 노조에서는 이상민 장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까지. 직무유기, 예.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렇게 네. 고발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급 직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네. 그 직원들이 장관을 고발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경찰국 설치 당시에 경찰 그 직협의 강력한 반발에 이어서 소방 쪽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방관 입장은요. 잠시 후 8시에 김주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한테 얘기를 조금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 또 시민언론 더 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 155명이죠. 이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유가족 동의가 없었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단체들이 요즘 바빠졌어요. 네. 아까 전에 MBC 취재에 대한 배제 항의를 또 했다고 했는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언론 노조는 12구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가 추모이고 애도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명단 삭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특히 재난 보도 준칙 언론인들이 마련한 이 준칙에 따르면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 당국이라 이쪽의 공식 발표에 따른다. 네. 그리고 최대한 검증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한다.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준칙들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명단 공개를 언론 노조가 비판을 했고요. 민변의 경우는 민변도 예. 네, 헌법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철회하라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국회에서 내비쳤고요. 민주당에서도
하더라도 유족 동의 없는 공개는 부적절하다라고 일단 좀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자, 민주당은 어제 유가족분들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죠? 일단 유가족분들이 그동안에 좀 좋지 않게 겪으셨던 네.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정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혼란이 일어서 답답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토로를 하셨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비난 댓글이 쏟아져서 아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비공개라서 그 자리를 알 수는 없는데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브리핑을 하면서 네. 유가족분들 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분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희생자 6분 가족 9명을 만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다수 유가족의 입장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 만났던 분들 중에는 뭐 긍정적 그 공개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 자 다음 얘기는 이거 오래된 얘기 같은데 이 가짜 수산업자한테 그 렌터카인가요? 네. 외국 유명한 차 그 받았던 혐의 박영수 전 특검이 재판에 넘겨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 렌터카 등의 그 서비스 그 향응을 받은 예. 그 제공받은 혐의로 청탁 금지법이죠. 그렇죠. 이것을 김영란법. 어긴 혐의로 예. 결국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 쪽에서는 그동안에 뭐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했다. 사용 확인서도 있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확인서는 가짜다라고 예.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 본인은 그때 특검이었지만 이게 사실 민간인 신분이라서 뭐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특검에 대한 그 법 적용 이런 것들이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리 검토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참 오래된 사건 같은데 또 눈에 띄는 게 50억 클럽 재장당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박영수 특검하면 네. 오히려 그게 좀 또 떠오르는데 그 좀 렌터카 사건이 지금 기소가 이것도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많이 짚는 부분이 법조 게이트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진전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좀 검찰 수사에 대한 질타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에도 연루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뭐 끝까지 뭐 불기소라든지 무혐의로만 피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재로서 박영수 전 특검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렌터카 같은 이 사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마 법령 적용 부분 이제 이 특검이 공무원이 아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불기소 처분이 됐네요. 네, 뭐 나는 불기소입니다. 김무성 대표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대장동 얘기를 하니까 정진상 실장 오늘 검찰 조사를 받네요. 네, 결국에 이제 김용 부원장을 거쳐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검찰 출석 조사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진술에 의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물증이나 뒷받침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게 관건인데요. 네. 사실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유력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과연 관찰이 될 건지 아닐 건지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는 검찰이 갖고 있는 근거의 수준이 이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국면이라고 정진상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환 조사 후에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검찰에서는 이미 이제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고 정 실장 측이 연루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제 이게 법원에서 발부가 될 건지 안 될 뭐 건지.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그렇죠. 우려가 있는지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봐야 될 부분이고 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곧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정진상 실장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 크게 달라질 수 있겠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네. 발부가 된다면은 그때는 좀 급물살을 탈 수가 있겠죠. 다만 현직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니까. 소환이 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또 민주당의 반발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소환이 언제 될지는 좀 점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